자, 그러면 이제 뭐 리모트 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리모트 워크를 유지할까요? 네, 이게 장점이 꽤 많은데 사실 그냥 강제적으로 재택을 했던 기업들은 장점을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이미 리모트 워크를 이제 도입하시고 잘 운영하고 있는 이제 기업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장점은 세 가지인데, 인재 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업무 효율성 올라간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인재 채용은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그 지역에 필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발자를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회사들도 뭐 개발자들이 많이 산다는 강남에 일부러 위치를 했는데도 조금만 강북에 이제 위쪽에 있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애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제주도에 있는 애도 채용을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을 봤고요. 업무 효율성은 이제 리모트 워크로 이제 전환을 되면 사실 업무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기술적인 것도 좀 서포트가 돼야 되고, 물리적인 것도 거점 오피스를 좀 주던지, 뭐 왜냐면 집에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외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갔기 때문에 뭐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원격 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으신 대표님 말하시는 거는, 오피스 근무에도 분명히 단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격 근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업무 효율성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오피스 근무에서 중간에 갑자기 부르고 담배 피러 나오자고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도 하고, 그리고 저도 제가 안 들어가도 되는 회의에 많이 불려갔던 것 같아요. 잠깐 들어와봐 뭐 이러면서. 낮에는 그러다 다 끝나고 그래서 괜히 야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좀 집중해야 되는 이제 어떤 또 업종이라던가 직무라던가 그런 것들은 사실 인사 같은 경우도 좀 컨피덴셜한 거 많이 다루잖아요. 비밀. 막 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온전히 내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효율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기업들에서는 다시 백투 오피스를 안 하시고 지원하고 계시고요. 뭐 비용 같은 경우도 임대료만 세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불필요하게 이제 쓰는 비용들이 있어요. 사무실에 모여 있으면.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한 세이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기업이 그냥 이제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복지에도 쓸 수 있고,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 투자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임대료를 2억씩 썼는데 이걸로 직원 목줄을 엄청 좋게 할 수가 있더라. 그럼 그 대표님이 다시 임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만나신 리모트 워크 기업들은 그 기업들은 조금 뭔가 리더십이 달랐던 것 같은데 네, 좀 네. 그걸 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국내에서 일단 리모트 워크를 좀 강력하게 하셨던 분은 일단 기업인의 약간 철학이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회적 문제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고 직원 경험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성과도 관심이 많지만, 그러니까는 직원 경험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었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김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기업인데 이제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이제 코로나 때 좀 회자됐던 기업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10년 넘게 원격으로 운영해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하는 인터뷰하는 영상 유튜브에 이제 나와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좀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영진이 다 일단 리모트 집으로 가야 된다. 경영진이 리모트로 하지 않으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열어도 되는데, 처음에는 자꾸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폐쇄를 해서 사무실에 모이자 이렇게 되니까 안 모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효율을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할 때 모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식을 바꿔야 된다.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원격 근무 책임자라는 그 CRO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치프
리모트 오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뭔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문서화 투명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투명화가 돼야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해도 이제 불안함이 이제 더 없으시니까. 그리고 성과주의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결국은 성과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 리모트워크 기업의 이제 대표님들이나 리더들의 이제 특징은 출퇴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성과 위주로 보시고 2시간을 일하든 3시간 일하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라. 이제 그게 어떤 넷플릭스가 얘기하는 그 노 룰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율이라는 거는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성과주의 이제 리더십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리모트 워크 기업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 이렇게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날까요? 네, 그 아무래도 요즘 인재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채용 경쟁력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피스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특이했던 점은 이제 그 저희 플랫폼에 와서 등록을 하고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 친구들을 봤을 때 일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런 관리나 컨트롤을 받지 않아도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공간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공간의 자유를 줘도 너에게 성과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성과주의 기업과 딱 어떤 가치관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막 구직을 하니까 인재 채용에서 굉장히 밀리긴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세미나에 이제 오셨던 이제 송길영 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지금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대표님이 없는 톡방에서 걔네들은 계속 이직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탈이 이제 많이 되기 시작하면 기업이 이제 그때 이제 막 자구책을 찾을 텐데 그때는 아마 늦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분도 그 데이터로 봤을 때 MZ들은 이미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도 강사님이랑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만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데이터로 다 보인다. 그래서 좋은 이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지도 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탈이 이제 2년, 3년마다 다 가니까 아마존 1년마다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리모트 워크를 원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 대표님 아무래도 리모트 워커와 또 기업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어떤 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드린 말씀에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최근에 이제 채용 케이스인데 이제 해외에서 외국 트래블 테크 회사인데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번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작아요. 근데 이제 여행 트래블 테크 회사다 보니까 이제 100% 원격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100%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그 포지션 한 세 개의 이제 포지션 정도를 이제 저에게 좀 채용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너무나 이제 정말 다 들으면 알만한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이분들이 잠깐 그냥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하시나. 그래서 왜냐면 저는 또 중간 입장에서 지원하시고 나중에 철회하시면 조금 이제 곤란하니까 이제 좀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진짜 가시려는 의향이 있으신 거냐. 그랬더니 네, 너무 자기는 가고 싶고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 1회 회사 나간대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 1회 나가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100% 원격인 회사로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호기심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루가 너무 걸려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못하고 여행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집에만 있으면 이제 답답하거든요. 재택근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원격 근무들은 다 집에서 별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한 30% 일하시고 뭐 공유 오피스도 가시고 약간 제주도도 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구의 수준이 달라졌구나. 옛날 같으면 그렇게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오겠다고 하면 그분이 가셔서 합류하셨습니다. 합격하셔가지고 합류하셨고, 남편이 이제 영국인,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영국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단녀로 살았는데, 이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100%로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100%로 일할 수 있다. 뭐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은 만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분 경력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취직이 되셨고, 그리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들은 원래 밤 체질이래요. 9 to 6는 디자이너에게 맞는 출구 퇴근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만 또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으시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시에서 8시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제 시간이 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오피스에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일해서 디자인 결과물 갖다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떤 회사에 입사하셨는데 이제 두 회사랑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밌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례가. 조금 폭넓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 방식이 꼭 기업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개인한테만 좋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기업엔 좋은 게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런 유연한 채용들이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기업이 좀 더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업무 방식이나 고용 형태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 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우수한 인재들도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꼭 이것을 뭐 복지다, 뭐 직원들한테만 좋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지금 보시면 저도 디지털 마케터라는 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SNS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디지털 마케터의 이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이제 반응을 하시려면 이제 20년 정규직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마케팅 경력이신 분을 디지털 마케팅을 가리켜서 그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응을 빨리 하시려면 원격이나 또 유연하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만나고 고용하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돼야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이런 직원 경험을 좋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리모트 워크가 필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약간 느낌이 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전문가분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마무리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임 대표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 기업이 이제 일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재택의 효능감을 경험한 직원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탈도 생기고, 일 잘하는 친구들이나 굉장히 우수한 인재 풀에서 더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근로자가 이렇게 원하면 기업이 변하는 것은 순리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이것을 저항으로 기업이 아마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챗GPT가 왔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녹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변화를 어떻게 기업이 받아들이고 직원의 경험을 좋게 해서 그들이 오래 다니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긍정적 직원 경험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